제주 목사이셨던 우리 임형수 할아버지, 금호공 할아버지가 제주에서 어떤 흔적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지 그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기 청주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임근농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회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금호 승무원과 그 다음에 제주목 관할을 촬영하고 거기서 할아버지를 회고하면서 흔적을 찾아서 우리 종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금호공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날, 전날까지 이어지던 추위가 한풀 꺾여 다행이었고 우리는 제주문종 해장단을 기다렸습니다. 제주도 금호공파 사무국장과 함께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일정이. 마침내 제주문중 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오셨어요? 예. 아유, 회장님. 예. 아이고 얼굴 산뜻하네. 아이고 반가워요. 예. 저게 우리 도 종친 회장이고. 예, 회장님. 예, 사무국장님. 여기 사무국장이고. 아니 오신다고 하니까 아니 내 혼자서 가서 대면하는 것이 순서인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촬영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차 오고 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조금 영 얼굴 비쳤으면 좀직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없는 시간 만들어서. 예,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안 나오셔도 되는데. 하시죠. 가시면서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같이 촬영 나왔고 저하고 우리는 금호공 할아버지가 제주 목사로 봉직했던 관하로 향하며 그분의 삶과 발자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관덕정입니다. 예. 지금 그 세종대에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그 세력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일단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제주도로 가면은 내 목숨은 조금 유지되지 않겠느냐. 예. 을사사화의 희생자가 많아버리니까. 예. 그래서 제주도에 일단 내려왔는데도 좋은 기미가 보이질 않아가지고. 처음 마주한 관덕정은 크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순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유래를 들어봅니다. 관덕정은 저희 그 기억으로는 세종 30년 1448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건물을 보수공사도 3번이나 했었고, 그 유래는 참 우리가 알면은 알수록 서글픈 일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 처마를 1m 줄여가지고 다운 건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 후에 복원을 해서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호남 제1정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관덕정이라는 시를 항상 남겼습니다. 아마 우리 그 근무 할아버지도 관덕정에 대해 가지고 시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할을 들어와 역사관을 둘러보며 그 시대의 흔적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는 제주목 관아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목 관아의 대문을 지나서 제주목 역사관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관에 들어가서 우리 금호공 할아버지 임형수의 제주 목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제주 목사 도임술력 행차도 행렬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임형수께서는 1545년 홍문관 부재학으로 계시다가 좌천성으로 제주 목사로 임명을 받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도임술력 행차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도임술력 행차는 그 목사가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그 목사 부임을 알리고 또 도민들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도를 이끌어갈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행차입니다. 도임 행차 중에는 각 그 포구나 성벽을 둘러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토록 지시를 하면서, 또 특히 외적이나 침투에 그 미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하는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했는데요. 여기 제주 관덕정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 도를 한 바퀴 그렇게 도시는 그런 행렬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공 임형수 할아버지는 정삼품으로 홍문관 부재학을 지내신 분입니다. 홍문관 부재학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위치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벼슬을 하신 분입니다. 비서실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실행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것만큼 위상이 높은 분이고 실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죠. 제주 목사로 부임을 하라 이렇게 명을 받은 것은 그것만한 연고가 있었겠지요. 이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몇 년도에 부임을 하셔서 몇 년까지 하셨는지, 얼마만큼 하셨는지 그 역사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주 목사로 임명을 받은 분들은 286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금호공은 제74대 제주 목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1545년 11월부터 1546년 10월까지 약 11개월 근무하신 것으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재임 순서로 보면 74대이며 이름은 임형수 목사, 평택 본관이고
1945년 11월 인종 1년부터 1946년 10월 명종 1년까지 근무한 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제주목 관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홍화각으로 이동합니다. 홍화각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제주 목사의 접견과 연회가 열리던 공간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와 사신, 귀한 손님, 지방의 유력 인사들을 맞이하던 장소입니다. 다양한 연회와 공식 행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홍화각 각 방을 둘러봅니다. 우리는 금호공 할아버지가 제주 목사로 재직하며 관아의 업무를 관장하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주 목사 74대 목사를 역임을 하면서 늘 제가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관덕정 그 시를 지을 때에 군정을 살피고 교육의 어떤 그 열성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했었다는 것은 지금 교육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김영정사, 명월정사, 그래서 제주도 그 도민들이 교육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뿌듯한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 거리상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찾아뵙질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우리 평택입시 충정공계의 자손으로서 우리 삼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시는 분이 금호공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금호공 할아버지께서 약 500년 전에 목사로 부임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근무하셨던 이 방에서 이렇게 회장님과 이렇게 함께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회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도 시간이 되면은 이런 곳을 와서 한번 보고 느끼고 그 긍지를 이어갔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네. 젊은 아직 세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우리 금호공 할아버지의 그 기계를 이어받아서 자기가 사는 삶이라든가 또 사회의 공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금호공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라나 국가나 가족이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정신이 우리들이 앞으로도 가슴속에 새겨서 자기 개인적인 삶이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의롭고 기교가 아주 강직하셔 가지고 18살 때에 진사에 합격하고 22세 때에는 과거에 등재를 대 가지고 32살 때까지 조정에서 이곳 저곳 모든 행정 업무를 보면서 좀 정의롭고 자기가 본인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명확히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세력에 의해 가지고 좌천이 되면서
제주 목사로 내려오는 가슴 아픈 한 페이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후손으로서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 곳곳을 둘러보며 사진을 남기고 그곳에 기록된 역사들을 찬찬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 목관화를 와서 둘러보면서 어릴 때의 그 추억과 약 한 30대, 40대의 추억이 새롬새롬 생각이 나는데, 그 입춘 날이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무척 추운 날입니다. 또 이곳에서는 연년이 2월 4일 날 입춘굿을 이틀 아니면 3일 정도 연달아 이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오신 분들 앞에 국수를 나눠주는 이 한쪽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제가 이제 한 30년 만에 우동을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고, 여기 오면은 어릴 때의 추억과 제가 젊을 때의 추억, 참 너무 기쁘고 마음속으로 흐뭇합니다. 제주 종친회 회장님을 비롯한 종친들과 함께 우리는 금호공께서 봉직하셨던 홍화각과 제주목 관할을 둘러보며 그분의 발자취와 어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모처 날씨가 좋고 해서 우리 정치인간에 객지에서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우리 선조 형수 할아버지 그 지나가는 곳을 이 관덕정에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반갑게 맞고 앞으로 우리 종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점을 하늘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호 할아버지 흔적을 찾기 위해서 머나먼 대전에서 우리 종친님이 오셨는데, 마침 기회가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도 종친회장 관봉이 회장님과 또 국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거 들어가지고 어려운 시간 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뭐 많이 좋은 기쁨을 이해하시고 옛날 흔적을 많이 되새겨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올 수 없는 제주목 관할을 다시 찾아 금호공 할아버지의 뜻과 발자취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 뒤에 배경은 관덕정입니다. 관덕정이라는 말은 활을 쏘는 곳은 높은 덕을 쌓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다는데요. 이 건물은 1448년 세종 30년에 신숙철이라는 제주 목사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1454년에 오셨으니까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는 이 관덕정이 만들어진 이후입니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군사 병졸들이 훈련을 받고 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아주 뜻깊은 그런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제주목 관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훼손이 되어 다시 재건됐지만, 이 관덕정은 그 이후 지금까지 저 자리에 저 건물대로 지키고 있어서 큰 뜻 있는 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금호공 할아버지의 그 제주 목사로 부임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선정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회상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탐나 이춘굿이 함께 열려서 저한테는 더 뜻깊은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제주목 입춘제의 모습도 잠시 살펴봅니다. 이 제주목 관아는 우리 할아버지 이명수께서 제주 목사로 근무하시고 직무를 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더 저에게는 뜻이 깊은데요. 저는 지금 할아버지가 근무하셨던 집무실을 둘러보러 가보겠습니다. 연화가게는 관광객들이 찾아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금호공께서 집무하셨던 자리에 앉아 그분의 얼을 잠시 느껴보기로 합니다. 연화각은 제주 지역의 행정과 군사, 재판 등 주요 업무가 이루어지던 공간으로 제주목 관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건물 중 하나입니다. 제주목 관아인데요. 그 중에서 핵심 시설인 제주 목사 집무실인 연의각입니다. 제가 1545년 제주 목사로 부임하셔서 약 1년여간 계시다간 우리 임형수 할아버지를 생각해 봅니다. 선조들께서 3현이 계신데 그중 으뜸이 되시는 금호공께서 거쳐가신 그런 곳입니다. 이 자리는 목사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집필을 하시고 또 문서를 작성하던 곳인데요. 제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당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제주도의 여러 일을 처리하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형수 할아버지께서 직무를 하시고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또 연출을 하시지 않으셨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참정관이 그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업무 지시를 받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제 뒤 배경으로 있는 건물이 망경루입니다. 이 망경루는 서울의 임금이 있는 곳을 보는 곳으로서 이곳에서 임금의 은덕을 기리고 또한 바다가 바로 보이는데 왜구들이 침범하는지 감시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이곳에서 임금을 생각하시면서 저 망경루에 올라가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한번 망경루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망경루에 올라가 보려 했지만 겨울을 지나며 진행되는 안전시설 점검으로 안전띠가 둘러져 있어 올라가 볼 수가 없어 아쉬움을 안겼습니다. 제주목 관아 우물은 조선시대 관아 관리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되었으며 관청 행사 때 음식 준비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던 곳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제주 행정기관의 생활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제주목 관아에는 노란 하귤이 탐스럽게 열려 있어 보는 이들에게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제주목 관아에서 입춘제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금호공 할아버지의 얼을 느낀 뒤 승무원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는 금호공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고 창밖 저 멀리 바다에는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보였습니다. 제주시에서 출발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1시간가량 달려오니 승무원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풀숲길을 지나 마침내 승무원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승무원에는 승무원에 대한 설명이 새겨진 비석이 서 있고 금호공 할아버지를 기리는 글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정방산 자락에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멀리 탁 트인 제주 앞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우리는 금호공 할아버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제주문종 종친님들의 설명을 들으며 비문에 적힌 글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금호공 할아버지를 기리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그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 숙모비가 들어온 시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본 주소는 한경면 용수리 산 24-1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입도 할아버지가 모셔져 있습니다. 저 가운데 보면은 큰 묘가 있고, 저 우측에 지금 우리 그 할아버지가 또 이제 큰 장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셔져 있는 동안에 종친들이 금호 할아버지 500년 탄신을 앞둬가지고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이 모아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고, 5분야로 나누어가지고 위원회를 나누어가지고 이제 협의를 했었고, 공사의 시작은 2014년 그 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도종친회가 있고 또 정상공 종친회가 있고 대상공 종친회가 있고 그 밑에는 지회가 14개 지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회장 그 모임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이러한 재단을 건수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고 기획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무 또 우리가 고증을 해야 되면 고증위원회 그래서 5분과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공사를 했고 기반 자체는 여기 좀 굴렁진 장소였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장비가 좋아 가지고 다짐도 잘 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실이 이런 그 승무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여기에 그 우리가 설명이 없더라도 여기에 그 비석의 문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전부 지금 그 할아버지가 제주 목사 재임 시에 여도편을 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 약 한 700수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시는 유고집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고 목판으로는 지금 우리가 50년, 70년 그렇게 보존해 오다가 작년 말에 나주 지방문화재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위탁을 해서 전시를 하다 보니까 근무 할아버지 한 시가 넓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호남인들이 서예가 호남 서예가들이 작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앞으로 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승무원 뒤편 정방산에는 금호공 할아버지의 큰 아드님이신 구선조께서 잠들어 계신 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기는 금호공 할아버지 큰아들인 구 할아버지의 그 산소입니다. 여기 제주 말로는 산땅 맞습니까? 네. 자, 우리 묵념을 하고 예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요 숙무비가 세워지고 숙무원이 만들기 전에 여기 구할아버지와 구할아버지의 큰아들 밑에 있는 산소 이 두 기만 있었는데 여기 그 종친들이 헌성을 만들고 해서 이 숙무원까지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우리 할아버지인 경우에는 사실 부모를 일조 여의고 홀로 아마 동서남북을 너무 돌아다니고 또 동생을 보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제주도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79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1세, 2세, 3세, 4세까지는 맞는 숫자가 이루어지질 못했지만은 4세서부터는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돼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약 한 3,000명 정도의 후손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 할아버지께 예를 올리고 내려오는 길에 구 할아버지의 장남을 기리는 제단이 있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살펴보았습니다. 승무원이 조성되기까지 제주 종중을 비롯한 여러 종중의 참여와 지원이 있었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종중분들의 이름을 기록한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저 금호 할아버지 식무비 재단을 만들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문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그 단산봉 정산공 묘역에 금호 할아버지 숭고하신 얼을 세웁니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뒤쪽에 그 당시에 노력하신 분 이름들이 전부 나옵니다. 요 옆으로 있는 비석들은 공루다라든지 각 지회에 우리 종친들이 헌금을 나타낸 비석입니다. 그래도 오늘 모처럼 날씨도 맑고 우리 종친과 같이 우리 선조 금호공 할아버지 승모비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종친들이 금호공 할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우리 종친의 발전될 수 있도록 전 평택김씨 종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호응해주고 제주도 오면은 한번 할아버지 승모비 한번 들려셨다가 또 깊은 마음 들여서 깊은 뜻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무원에서 금호공 할아버지의 얼과 뜻을 느끼며 이 정신이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 뿌듯함을 느끼고 돌아오는 길에 제주 종친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금호공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귤이 틈스럽게 익어있는 제주교육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제주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들이 전시되어 있어 살펴봅니다. 특히 전시된 교육사 연표를 통해 금호공 할아버지께서 제주 목사로 봉직하시던 당시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탐나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연표가 이렇게 뒤에 배경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제주 목사로 오셔서 어떻게 제주도 도민들의 제주도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금령 정사와 월계 정사를 설립하셔서 그 제주 도민들의 교육에 힘쓰신 것을 이렇게 1945년도 제주 목사 이명수께서 설립을 하셨다고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곳은 제주도 교육박물관입니다. 우리는 금호공 할아버지를 비롯해 사면을 모시고 있는 광주의 등임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분들의 뜻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금호공, 송파공, 관해공, 사면을 모시고 있는 등임사에서 우리는 금호공 할아버지의 얼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금호공 할아버지의 금호 6호 목판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 금호공의 글과
관련 기록을 목판에 새겨 보관하며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오유고 모판본입니다. 근데 이것을 출간 후에 당초에 보관은 불안정에다가 보존을 했는데 그동안에 좀 몇 장이 분실해서 등림사가 있는 이 저존재에 보관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68매인가 됩니다. 어릴 적에도 봤어요. 그전에 불안정에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을 때 봤어요. 그때도 불안정에 중천장 위에다가 보관했어요. 근데 불안정이라는 데가 항상 기거한 데가 아니고 사람이 또 다니는 곳이고 그래서 그 보니까 몇 장 분실이 돼 있어서 전체는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보관하죠. 유고라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함축돼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쓴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또 시문도 있고 또 관광해서 이제 소요산기랄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대충 교류하던 이제 각 선비들은 이제 편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수록될 수가 있고 그러죠. 이것은 이제 생애의 하나의 족수파입니다. 예. 그러지 뭐 언제라고 딱 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죠. 자연적으로 이제 참 시제도 모시고 재앙도 모시고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예, 이 재질은 막 굴피나무로 할 겁니다. 많이 굴피나무 같은 걸로 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뒤틀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물에다가 넣어놓는다든지 어느 경우에 어디 시궁창에다가 나무를 내놨다가 하면은 이제 틀리다는 게요. 잘못하면은 뭐 쪼개진다든지 또 뒤틀리는지 하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나무를 참 재료를 만드는 데 상당히 여러가 있을 것이고 일일이 전부 다 수작으로 해서 좀 판 것이거든요. 얼마나 지금 공이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했나 싶으죠. 그거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면 참 세계적으로도 참 사입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이제 이 보면은 참 세밀하게 각을 다 하시고 면을 보더라도 빈자리는 가지고 지금 인쇄소에 가서 보면은 조판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 사이에다가 제가 뭐 활자를 박아 씌워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정교하게 됐단 말입니다. 금오유고 목판본은 오랜 보존을 위해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나주시로 이관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금오공 할아버지의 정신과 뜻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교감하며 후손들에게 그 얼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